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 멘탈 괜찮으십니까? 10월 고점 555달러에서 지금 400달러도 깨져서 고점 대비 거의 30%가 증발했습니다. 하루에 10%가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S&P 500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마소만 나홀로 폭락이니 배신당한 기분이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AI 때문에 사스는 죽었다,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월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고점 대비 47%가 빠졌고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적인 포스는 온데간데 없고 구글이니 엔트로픽이니 하는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오픈 AI도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뉴스랑 차트 보면서 공포에 질려 마소 주식을 손절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거나 아니면 당장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은 하루 이틀 단타 쳐서 치킨값 벌려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AI 시대가 완전히 정착했을 때 웃을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면,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클라우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하십시오. 먼저 왜 이렇게 빠졌는지 냉정하게 복귀해 봅시다. 1월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 813억 달러에 전년 대비 17% 성장, 영업이익 21% 성장, 주당 순이익 60% 성장. 숫자만 보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 실적을 보고 10%를 때렸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분기에만 375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금액이냐면 불과 3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설비 투자보다 한 분기 지출이 더 많습니다. GPU 사고, 데이터 센터 짓고 AI 인프라에 올인하고 있는 건데 월가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돈 언제 회수할 건데? 둘째, 모든 기대가 걸려있는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39%였는데 시장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고 전 분기보다도 줄었습니다. 1%포인트 차이가 뭐가 대수냐 싶겠지만 지금 시장이 AI 관련주에 요구하는 기대치가 하늘을 뚫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가차없이 때리는 겁니다. 같은 날 메타는 가이던스를 올려 잡으면서 10% 급등했습니다. 기대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지금은 그 한 끗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운다는 내러티브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를 비싼 구독료 내고 썼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 이런 복잡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스 기업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가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전부 일리가 있는 우려들입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 전쟁을 무슨 아이돌 인기 투표나 기술 경시대회쯤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말을 매끄럽게 하냐, 누가 더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예술 점수 매기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누가 제일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버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오픈 AI 분위기 냉정하게 봅시다. 예전만큼 압도적이지 않은 거 맞습니다. 경쟁사 모델들도 성능이 무섭게 올라왔고 오픈 AI 내부에서 누가 퇴사했네만의 잡음도 들립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면 여기서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를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AI 서비스가 뭡니까? 여전히 챗 GPT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간이 AI랑 대화하면서 뿜어내는 피드백 데이터가 전부 오픈 AI 서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결국 데이터 싸움입니다. 경쟁사가 기술적으로 잠깐 앞서 나갈 수는 있어도 이 압도적인 사용자 경험 데이터, 즉 사람들이 AI한테 뭘 물어보고 어떤 답변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실전 데이터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세상에 수많은 검색 엔진이 있었지만 결국 구글이 남았듯이 AI 시장도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면 결국 2개, 많아야 3개 정도의 최상위 포식자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자리는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오픈 AI가 차지할 확률이 99%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확실한 우승 후보의 지분을 꽉 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스가 죽는다는 공포, 이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다고요?
그런데 그 AI는 어디에서 돌아갑니까? 서버 위에서 돌아갑니다.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기존 SaaS를 대체하는 AI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그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인프라 수요는 폭발합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실적 발표에서 정확히 이걸 말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시 쓰여질 것이고 에이전트가 새로운 앱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하려면 모델 카탈로그,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AI 안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그게 전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AI 에이전트로 교체된다? 좋습니다. 그 교체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플랫폼 도구를 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골드러시 때 삽을 파는 놈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듯이 사스 혁명이 오든 AI 에이전트 혁명이 오든 결국 곡괭이와 삽을 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I 그 자체보다 AI가 어디에 붙느냐입니다. 기술은 실험실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서비스가 되어 우리 생활에 스며들 때 진짜 돈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걸 보십시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팀즈 전 세계 직장인들이 숨 쉬듯이 쓰는 이 도구들에 AI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코파일럿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좀 허접합니다.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엑셀을 켜놓고 일합니다. 다른 AI가 성능이 좀 더 좋다고 해서 일하다 말고 웹브라우저 켜서 거기 들어가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엑셀로 올까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냥 엑셀 귀퉁이에 붙어있는 AI 버튼 누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막강한 자금력과 데이터로 1년, 2년만 지나면 이 기능들은 무시무시한 도구가 될 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결국 익숙한 게 가장 무서운 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익숙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구글이 있잖아요. 제미나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구글은 세계 최강의 AI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유튜브와 검색이라는 인류 최대의 데이터 소스, 거기에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기술적으로는 최정상급이지만 비상장이니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이 이렇게 강한데 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같이 봐야 하느냐?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이 두 회사는 AI 시대에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둘 다 좋은 회사인데 강한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글의 매출 구조를 보십시오.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광고입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전부 광고로 먹고 삽니다. AI가 발전하면 기존 검색 광고 모델이 변할 수밖에 없고 구글은 이 전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AI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구글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기존 사업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전환의 복잡도가 높은 겁니다. 다만 구글은 이런 전환을 해낼 수 있는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라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넘기면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구글은 구글대로 투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전부 구독료와 사용료 기반입니다. AI가 발전하면 오피스가 더 쓸모 있어지고 기업들이 구독을 더 비싼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AI가 많이 쓰이면 클라우드 서버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애저 매출이 올라갑니다. AI가 잘 될수록 기존 사업이 곧바로 강화되는 직방 구조입니다. 전환의 고통 없이 AI 수혜를 바로 받는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다른 종류의 안정감을 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구글은 기존 성벽을 더 크고 강한 신형 성벽으로 교체하는 대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기존 성벽 위에 AI라는 무기를 바로 올려서 당장 화력을 높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공사가 끝나면 엄청난 요새가 되겠지만 공사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당장 전투력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둘 다 넣되 각각의 역할을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구글은 AI 전환이 완성됐을 때의 폭발적 업사이드를 보고 가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의 인프라를 장악한 안정적인 복리 성장을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진짜 판을 읽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메타의 오픈소스나 미국 빅테크 경쟁만 보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저기 바다 건너 중국입니다. 중국의 AI 모델들 성능 진짜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해자가 발생합니다. 성능 좋은 중국 모델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혹은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 와 싸고 좋다 하면서 그 중국 모델을 덥석 가져다 쓸까요? 우리 회사의 기밀 데이터, 고객 정보를 중국 서버로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미중 갈등 시대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강력한 AI 기술조차도 서방 세계에서 장사를 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중국 모델을 쓰더라도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보안 검증이 된 인프라 위에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프라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애저, AWS 같은 미국 클라우드 3대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델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잘 되면 당연히 대박이고 설령 다른 모델이 득세하더라도 심지어 중국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보안과 클라우드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야 합니다. AI 시대에 데이터 국경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 국경의 검문소를 지키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375억 달러짜리 설비 투자가 미친 짓이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들이고 있는 GPU, 개발하고 있는 자체 AI 칩마이아 이건 3년, 5년 뒤를 보고 까는 판입니다. 아마존이 2000년대 초반에 돈을 쏟아부을 때도 월가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AWS입니다. 지금 설비 투자가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선택입니다.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 30%가 빠졌고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분기 설비 투자가 연간 설비 투자를 넘어설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월가는 당장의 수익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델이라는 엔진도 가지고 있고 그 엔진을 얹을 차체인 오피스도 가지고 있으며 그 차가 달릴 도로인 클라우드까지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강력한 AI 투자처이지만 광고 모델 전환이라는 과도기를 거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기존 사업을 곧바로 강화시키는 직방 구조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사스가 죽는다고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AI 에이전트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 위에서 돌아갑니다. 세상에 AI가 수천 개가 쏟아져 나와도 결국 살아남는 두세 개의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AI를 쓰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일즈포스 구독은 끊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AI를 쓰고 싶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없이는 못 쓰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 하락이 무섭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포워드 PE 29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매출은 17%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1%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S&P 500 평균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설비 투자 공포에 눈이 멀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멘탈 꽉 잡으시고 본질을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었고 이제부터는 시장이 놓치고 있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진짜 알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오픈 AI 의존도 문제를 짚어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업적 자녀 이행 의무, 어려운 말로 커머셜 RPO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들어올 계약 매출 총액인데 이게 6,25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약 45%가 오픈 AI 관련 계약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겁먹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픈 AI가 삐끗하면 이 매출 파이프라인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오픈 AI를 빼고도 RPO가 28% 성장했습니다. 오픈 AI 없이도 애저는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에 올인하는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저 마켓플레이스를 보십시오. 오픈 AI 모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메타의 라마, 미스트랄, 코이어 등등 수십 개의 AI 모델을 전부 올려놓고 기업 고객이 골라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애저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슬쩍 포지션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오픈 AI의 독점 파트너입니다 해서 우리는 모든 AI 모델이 돌아가는 백화점입니다로 전환한 거예요. 오픈 AI가 계속 1등을 하면 좋고 만약 다른 모델이 치고 올라오면 그 모델도 애저에서 돌아가니까 어차피 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법니다. 이건 양다리가 아니라 전략적 해지입니다. 그리고 이 해지가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프라 레이어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윈도우, 오피스, 애저.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용히 쌓아온 자산들이 있습니다. 링크드인, 전 세계 10억 명의 직장인이 사용하는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단순한 SNS가 아닙니다. 전 세계 노동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누가 어디서 일하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무가 뜨고 있는지 이 데이터에 AI를 얹으면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채용 플랫폼, 인재 분석 도구, 나아가서 노동시장 예측 엔진이 됩니다. 이건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은 이미 분기 매출 170억 달러를 찍고 있는데 이걸 AI로 무장시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깃허브. 전 세계 개발자 1억 5천만 명이 쓰는 코드 저장소입니다. AI 시대에 개발자는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기업이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고 관리하는 곳이 깃허브입니다. 여기에 AI 코딩 어시스턴트인 깃허브 코파일럿을 붙여놨는데 이미 유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AI 시대의 생산 수단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이밍 690억 달러를 들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까지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것이 됐습니다. 여기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결합하면 이건 게임판의 넷플릭스입니다. 게이밍이 AI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AI가 게임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게임 내 NPC가 진짜 사람처럼 대화하는 시대가 옵니다. 게이밍 산업은 영화, 음악 산업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파이에서도 한 조각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겁니다. 링크드인, 깃허브, 게이밍 이 세 개만 따로 떼어놔도 각각이 수백억 달러짜리 독립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애저 성장률 1%포인트에 눈이 멀어서 이 자산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은 이익은 거의 안 나는데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짓고 서버 인프라 깔고 사업 확장에 올인했죠. 월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프 베조스는 정신 나갔다. 이 회사는 절대 돈을 못 번다. 주가가 거품이다. 실제로 아마존 주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10년을 횡보했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한 인프라가 뭐가 됐습니까? AWS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시장 1위, 아마존 영업이익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존 주식을 겁먹고 판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확히 그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분기마다 375억 달러를 태우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짓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이고 사고 있는 게 GPU이며 만들고 있는 게 자체 AI 칩입니다. 이건 소모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3년 뒤, 5년 뒤에 이 인프라가 가동을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형태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장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금 인색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분기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배당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회사입니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미래에 투자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런 회사가 고점 대비 30% 할인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정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위험 요인도 짚겠습니다. 첫째, 오픈 AI와의 관계가 영원히 순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샘 올트먼은 야심이 큰 사람이고 오픈 AI는 점점 독립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과 영향력이 어떻게 재조정될지 이건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에 대해 유럽 등에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이건 장기적인 변수입니다. 셋째, 설비 투자 회수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입니다. AI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폭발하지 않으면 막대한 인프라가 유유 설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가 공유하는 리스크입니다. AI 인프라에 투자 안 하는 빅테크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리스크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가격에서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리스크가 0인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 대비 보상이 얼마나 비대칭적이냐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비대칭성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전 재산을 때려박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매일 혹은 매주,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는 겁니다. 400달러에서 사고 만약 더 빠지면 350달러에서 더 사고 반등하면 그때부터는 수량이 쌓여 있으니까 수익이 가속되는 구조입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나는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종목 선정이 아니라 선정한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는 인내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세 가지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설비 투자 폭증, 사스 종말론, 오픈 AI 의존도 전부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생태계,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클라우드 인프라, 링크드인과 깃허브와 게이밍이라는 숨겨진 보물들, AI가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진 회사가 포워드 PE 29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5년 뒤, 10년 뒤에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400달러에 왜 더 안 샀을까? 저는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숫자를 보십시오.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